소상공인, 그러니까 저희 업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피해는 업주랑 소비자가 보는 거죠. 여러분, 배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어디신가요? 아마 이름에서도 바로 유추되듯 배달의 민족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배민은 2023년 매출 3조 4,155억 원과 영업이익 6,998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시장 점유율은 59%, 2등 쿠팡이츠가 점유한 24%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배민이 이번 달부터 고객이 직접 음식을 찾아가는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요. 점주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외식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점주들의 사정을 들으러 직접 현장에 다녀와 봤는데요. 박서은 기자, 현장은 어땠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포장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거셌습니다. 안 그래도 포장이 아닌 배달 수수료가 점점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던 차에 배민이 포장 수수료까지 꺼내들면서 점주들의 성화는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포장은 수수료가 없었으니까 이제 손님한테 포장 가지러 오는 대신에 2,000원 정도 이제 뭐 깎아드린다거나 뭐 콜라라도 하나 더 드렸었는데, 이제 6.8%를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런 혜택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손님들도 굳이 나올 필요가 없고 그냥 집에서 무료 배달로 뭐 시켜 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점주들도 고객들이 포장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포장을 주문하면 배민은 수수료를 챙겨 이득을 보고, 또 소비자들이 포장 수수료를 부담하느니 배달로 시키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배달로 돌리면 배민은 더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더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루에 5건 정도의 포장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금액으로 따지면 12만 원 정도고요. 12만 원에 6.8%가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배달앱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6.8, 우리는 뭐 6.8만 받아 하는데 부가세까지 하면 3.3%겠죠. 그럼 포장에도 10%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계산했을 때 12만 5천 원에 10%만 잡아도 12,500원이고 그게 한 달이면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1년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더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 수수료 6.8%에 카드 수수료 3.3% 해서 10%가 좀 넘는 수수료가 포장 주문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거군요. 네, 이처럼 점주들은 포장 수수료가 시행되면 하루 평균 12만 원어치의 포장 주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1년에 약 60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가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포장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가게일수록 더욱더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포장으로 얻는 수익보다 배달로 얻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일부러 포장에 수수료를 붙이는 것 같고요. 포장에 수수료를 붙이면서 업주들은 쿠폰이나 뭐 서비스를 없애겠죠. 그러면서 배달로 유도를 하려는 건데 그 배달로 유도하는 게 수수료가 더 크죠. 배달 수수료 7.8%와 3,400원. 근데 50m, 100m면 기사들한테는 1,000원대 단가도 주기도 하거든요. 나머지 3,400원에서 1,000원을 빼고 그 나머지를 슈킹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포장 수수료 부과 이후에는 배민의 배가 더 부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라고 업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에도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외식 물가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가 외식업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47.6%가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음식 가격을 인상했다고 답했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중 포장 주문은 31.5%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단순히 포장 수수료 부과가 점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넘어서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미친다는 건데요. 결국 외식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배달앱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업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몇 가지 없어요. 뭐 기본 구성에 들어있던 음료수를 유료화하거나 중국집 같은 경우는 단무지마저 유료화로 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게
수수료가 굉장히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포장에 마저 수수료가 그렇게 나간다면 소비자분들께 제공해야 될, 원래 제공했었던 그런 혜택들이 전부 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배민을 이용할 때 편의성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는 점주들이 배민과 씨름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과 서비스 측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는데요. 점주들은 심지어는 배민을 이용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만이 크지만 결국 배달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배민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점주들이 다른 배달 앱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 앱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땡겨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땡겨요. 먹개비 지역마다 다 하나씩은 있어요. 공공앱은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2%대예요. 2만 원만 기준으로 잡아도 5% 차이면 1,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1,000원만큼은 소비자분들께 더 저렴하게 팔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배민을 당연히 안 할 수가 없는 게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업주들도 그렇고 너무 편하죠. 니네가 전단지 돌려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전 뿌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안 보세요. 3년 전에 뿌린 게 아직도 있어요. 배민은 포장 서비스 이름을 픽업으로 바꾸고 앱 첫 화면에서 픽업 탭을 음식 배달 바로 오른쪽에 배치하는 등 포장 수수료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배민이 6.8%라는 높은 포장 수수료를 단독 책정한 데는 전략적 이유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정권이 교체될 경우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가동되면 그동안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 정권이 배민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배민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포장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배민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일주일 만에 배민 배달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때도 배민이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배민 본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민 본사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인데 현재 한국 외 사업장에서는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독일 본사는 배민이 약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2023년 4,127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익의 81.5%를 배당으로 챙겨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배민은 포장 주문은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포장 비율이 커지면 점주도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포장 수수료를 받는 대신 마케팅 프로모션에 연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해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배달업계 2등 쿠팡이츠가 포장 주문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배민의 주장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